2박 3일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정상회담이든 의미가 없을까마는 이번만큼 의미 있는 정상회담도 흔치 않았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6.25 참전 시점으로 72년,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부터 69년이 된 역사가 매우 긴 동맹입니다. 이러한 동맹의 관계를 다시 새겨보고 한층 업그레이드한 소중한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무대 첫 데뷔전이기도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첫 공식 행사를 소화한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극찬과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외교무대에서 빛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들을 집중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 무대인 한미 정상회담 모든 일정이 어제 마무리됐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오산 미군 기지를 통해 다음 방문 기지인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지난 주말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유심히 지켜보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나 형식은 통상적인 정상 외교 관례와 비교해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선 20일 오후 공군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오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곧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죠.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전에 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것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확장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일정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32분부터 3시 21분까지 109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대3 회담, 단독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20분 가까이 정상회담이 더 진행됐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깊은 공감대를 회담이 길어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두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공감이 남달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정상이 첫 만남에서 돈독한 신뢰를 구축한 것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날 저녁 국립중앙박물관 환영 만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배사는 같이 갑시다였고 22일 오후 2시 25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두 정상이 작별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나눈 인사말은 당신을 신뢰합니다였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의지를 다졌고 무엇보다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선 경제안보의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 하나 바뀌니 국격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하자 친문의 대표격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무식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경북의 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자랑스러웠다며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진 포항 유세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아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드디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제 같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윤건영 의원이 무식한 말씀이라며 맞받아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정말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생색 내려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조율된 거다. 비록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굳건한 대미 외교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어 걸핏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자고 했겠느냐며 정부 출범 10일 만에 정상회담이 가능했겠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미국 정부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측에 누가 당선되든 대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두 후보 측에서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자,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게 맞을 듯한데,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정부가 정말 협조적이었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에 그렇게 딴지를 걸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이 문재인 정권의 비협조로 늦어지는 바람에 정상회담 하루 이틀 전까지 용산에선 미비한 공사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미 정상회담의 시선 분산, 김백이라는 아주 비열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친문 세력이 언론 등에 나와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날 것이다, 또 대북 특사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흘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 덕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또 윤건영 의원은 걸핏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자고 했겠느냐?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굳건한 대미 외교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5년 문재인 전 정권이 북한과 중국에 굽신거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껍데기만 남은 한미 동맹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지요. 바로 취임식 이후 두 번째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자식 취임식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 두 번의 공식 행사를 소화한 것에 불과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방한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요. 남편보다 부인을 높이는 미국식 표현을 쓰면서 김 여사를 치켜 세웠다는 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바이든은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저는 메리드 업한 남자들이다 라고 인사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표현에 대해 보통 남자들이 자신을 낮추면서 부인을 높이는 표현이라며 남자보다 훨씬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유머러스한 의미, 즉 한국식 표현으로는 장가 참 잘 갔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인데요. 제2의 김 여사가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시면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도 김 여사에 대해 beautiful, 아름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미국 정상의 한국 영부인에 대한 찬사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같은 호평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예상하셨다시피 전 영부인인 김정숙 씨와 너무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외모를 두고 품평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외모를 떠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자, 그간 대선 기간부터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패션은 다소 튀는 의상들이 많았는데요. 사전투표 기간에 공개된 김 여사의 패션은 순수한 대학생과 같은 모습이었고, 역시
당선인 배우자 신분이었을 때 집 앞에서 공개된 사진에서도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김 여사가 착용한 신발 등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조기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자, 이런 수수한 모습도 국민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공식 국가 행사에서 정장 차림과 올림머리를 한 단아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국민들께 신뢰를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한 여성복 디자이너 A씨는 컬러 매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걸 보면 어떤 부분이 부각되길 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패션으로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까지 보긴 어렵지만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정도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사업가답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보다 앞서 걷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국민들로부터 그만 좀 나대라는 빈축을 샀던 김정숙 씨와는 달리 남편인 대통령을 앞세우면서 뒤에서 조용한 내조를 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김정숙의 그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느끼는 일종의 관람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정상회담은 뭔가 좀 부족한 면을 탁현민의 기획용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이를 또 과대포장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상회담은 굳이 청와대라는 크고 화려한 무대 없이도, 탁현민이라는 연출가 없이도 주인공이 워낙 출중하고 내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이 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국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